누구나 인생의 비상을 갈망한다. 그러면서도 스스로를 가족이라는 덫에 더 깊이 파묻고 산다. 가볍게 여행하기를 꿈꾸면서도 무거운 짐을 지고 한 곳에 머무를 수밖에 없을 만큼 많은 것을 축적하고 산다. 다른 사람 탓이 아니다. 순전히 자기 자신 탓이다. 누구나 탈출을 바라지만 의무를 저버리지 못한다. 세상은 넓고 다양한 삶이 있지만 우리는 우리가 만든 세상 속에서 나름의 규칙들로 살아간다. 가정을 가지고 아이가 생기면 그런 삶의 생활은 더욱이 견고해진다. 삶이 젊은 시절처럼 미친 듯 변화하지 않는다는 말이다. 하지만 어느 날 삶이 송두리째 변해버리는 순간이 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새로운 세상의 삶에 맞춰 살아가야 할까? 돌이킬 수 없다면, 돌이킬 수 없는 실수를 저지른다면, 성공한 변호사 벤은 안정된 삶을 살아가고 있다. 적어도 멀리서 보면 아름다운 아내 베스, 눈에 넣어도 안 아플 아이들까지. 벤의 꿈은 사진작가였다. 하지만 집안의 반대로 안정된 직업을 갖게 되었다. 현실의 안락한 환경에도 여전히 꿈은 그의 마음속 깊은 곳에 자리 잡고 있다. 취미로 사진을 하고 있지만 여전히 무언가를 갈망한다. 사진에 대한 그의 꿈은 생각보다 크다. 꿈에 인생을 걸지 못한 것이 못내 아쉽기만 하다. 하지만 그런대로 괜찮은 인생이다. 브루클린 다리가 훤히 내려다 보이는 사무실. 연봉 31만 5천 달러. 그 외 부수적인 것들이 삶을 윤택하게 해준다. 누가 봐도 부러워할 만한 인생이지 않은가? 그렇게 나른한 오후 2시의 순간처럼 평온했던 벤의 인생은 와이프의 불륜으로 순식간에 삶이 변한다. 게리 서머스, 그 녀석이다. 아내와 불륜을 저지른 남자는 아이러니하게도 이웃집에 사는 형편없는 사진작가다. 비록 보잘것없는 수준의 전업작가였지만 어쩌면 벤은 사진작가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게리 서머스의 인생을 부러워했는지도 모른다. 하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와이프가 왜 그와 바람을 폈는지 이해할 수 없다. 벤은 게리 서머스의 집으로 무작정 찾아갔다. 그리고 그와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다. 진실을 숨긴 채. 나는 잠시 게리가 불쌍했다. 교회에서 맨해튼 풍의 멋을 내려고 필사적으로 애쓴 게리의 부모도 불쌍했다. 그러나 게리에 대한 내 동정심은 조리대 위에 놓인 와인 글라스 2개를 보는 순간 순식간에 사라졌다. 그 와인 글라스 중 하나에는 아내가 늘 바르는 분홍 립스틱 자국이 묻어 있었다. 손님이 왔었군요. 내 말에 게리는 웃음을 애써 참고 있었다.
아, 뭐 그렇다고 할 수 있죠. 가식적인 대화는 끝났다. 벤이 직접적으로 묻기 시작하자 게리는 뻔뻔하게 나왔다. 사랑하냐고? 베스는 나를 사랑한다더군. 빌어먹을 게리 서머스. 난 즐기고 있어. 아주 즐겁게. 아마 알고 있겠지만 베스가 섹스를 끝내주게 잘하거든. 아, 아니다. 베스가 나한테 그러던데 넌 모를 거라고. 내가 내 자신을 탓하는 사실이야. 너희 그 자기 연민, 덫에 빠진 양, 엄살을 떨다 빌어먹을 행동, 사진작가로 성공하지 못한 건 그 누구 탓도 아니야. 바로 내 탓이지. 넌 성공했어? 너는 인생 낙오자일 뿐이야. 벤이 맞받아쳤다. 인정도 못 받는 프로라고 해야 할까? 이름만 사진작가인 게리가 성공한 변호사에 사진가로 성공하지 못했다고 훈계하는 꼴이란 대한민국에서 일어날 수 없는 일이다. 적어도 나는 아직 사진에 발을 담그고 있잖아? 게르의 자기 위안. 넌 낙오자야. 그러는 너는 성공했고? 언성이 높아지기 시작했다. 바로 그때였다. 나는 그만 참지 못하고 폭발했다. 병을 크게 휘둘러 게리를 내리쳤다. 게리는 옆으로 쓰러졌다. 게리의 목에 병이 꽂혀 있었다. 나는 다리가 풀려 리놀륨 바닥에 주저앉았다. 내 귀에 기묘한 메아리가 울려 펴졌다. 마치 시간이 부푸는 듯 했다. 잠시 내가 어디 있는지 알 수 없었다. 그러다 입이 말랐다. 너무 말라 입술을 침으로 적셨다. 달짝지근하고 끈끈한 액체가 내 얼굴을 타고 흘러내렸다. 입술에 그 맛이 느껴졌다. 그 맛이 내게 말하고 있었다. 내가 알던 삶은 이제 다시는 돌아오지 않아. 처음에는 자수를 심각하게 생각했다. 일어서 911에 전화를 걸어 경찰에 전부 털어놔 자백하고 양심의 가책을 덜어내겠지만 그 뒤에는 어떻게 될까? 일은 벌어졌다. 빌어먹을 자백은 최악의 상황을 자초할 뿐이야. 빠져나갈 생각을 해봐. 넌 어쨌든 법을 잘 아는 변호사잖아. 미친 듯이 움직였다. 시신을 냉동고에 구겨넣고 증거인멸을 시작한 것이다. 아내가 친정에서 돌아오면 이곳을 찾을 것이다. 그때까지 모든 작업을 마무리해야 한다. 게리는 혼자다. 누구도 찾지 않는. 게리를 찾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다만 내 아내를 빼고. 범죄자를 욕했던 변호사인 그가 잔인한 살인을 저지른 흉악한 범죄자가 된 것이다. 그런 생각도 잠시 정신없이 시신을 숨기고 증거를 인멸해야만 하는 처지. 엄청난 일을 하고 난 뒤 오는 불안감, 그리고 죄책감. 며칠 동안 일을 어느 정도 마무리했다. 나는 해변에서 잠시 서성거렸다.
바다의 짠 공기를 마시며 텅 빈 바다를 바라보았다. 죄책감 때문에 잠시 꼼짝도 할 수 없었다. 앞으로 절대 벗어나지 못할 죄책감이었다. 정말 두려운 건 범죄와 비행 자체는 아닐 것이다. 자신이 무능하고 무책임하다는 사실을 사람들에게 들키는 게 더욱 두려울 것이다. 그 두려움은 절대로 떨쳐버릴 수 없다. 그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잘못을 저질렀다. 이제는 더 이상 어둠을 두려워할 필요는 없었다. 이미 어둠에 다다랐으니까. 끔찍한 해방이랄까? 그러나 나는 어둠에서 힘겹게 빠져나오며 내 죽음을 통해 가장 참아내기 어려운 건 아이들과의 이별이란 사실을 깨달았다. 손이 빨개지도록 현관문을 두드렸다. 온몸이 비에 흠뻑 젖었다. 나는 완전히 지쳐 현관에서 뒷걸음쳤다. 그러자 아내의 모습이 보였다. 창 너머에서 아내의 무표정한 눈이 황량하게 나를 바라보고 있었다. 아주 짧은 순간 나와 아내의 눈이 마주쳤다. 이럴 수도 저럴 수도 없는 끔찍한 순간. 적대감의 베일이 벗겨지는 그 순간에 우리가 붙잡을 수 있는 건 슬픔뿐이었다. 그 순간 우리는 이제 둘 다 혼자임을 깨달았다. 아내가 입모양으로 말했다. 미안해. 사과가 아니었다. 마지막이라는 걸 선언하는 말일 뿐이었다. 창의 불빛도 꺼졌다. 다 끝났다. 완전히 끝. 모두 끝낼 시간이었다. 벤은 죽기로 했다. 그리고 게리 썸머스를 살리기로 했다. 나의 죽음은 어떻게 해석될까? 비극적인 사고? 엄청난 자살? 모두가 입을 모아 똑같은 말을 할 거야. 벤은 행복하지 않았어요. 모두가 죄책감을 느끼겠지? 화도 내겠지? 애덤에게 사실대로 말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아빠가 그저 돌아올 수 없는 곳으로 떠났다는 말만 해줬으면 좋겠다. 애덤은 내가 없어진 걸 알고 나면 슬퍼하겠지?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 애덤은 나를 어린 시절의 희미한 추억으로 여기게 되겠지. 벽난로 위에 놓은 내 사진을 때때로 바라보겠지만 나에 대한 기억은 세월 따라 흐릿해지겠지. 애덤, 나를 빨리 잊어야 한다. 슬퍼하지 마라. 이 길은 아빠가 선택한 것이야. 끔찍하지만 다른 방법이 없었어. 끔찍하지만 이 길을 다른 삶의 기회로 여기기로 했어. 누구에게도 좀처럼 찾아오지 않는 기회. 아니, 누구도 좀처럼 받아들이지 않을 기회. 나는 시동을 걸고 헤드라이트를 켰다. 나는 차를 몰며 생각했다. 이제부터 내 이름은 게리 썸머스다. 나는 사진가다. 진정 나를 위한 삶을 살고 싶었던 한 남자 이야기. 벤과 갈수록 사이가 멀어지던 베스는 이웃집에 사는 사진가 게리와 혼의 정사에 탐닉한다. 벤은 우연히 베스가
이웃집 남자 게르의 집에서 불륜 행각을 벌이고 나오는 장면을 목격한다. 그날 밤 게르의 집을 찾아간 벤은 말다툼 끝에 우발적으로 그를 살해한다. 앞날이 탄탄하게 보장된 변호사 신분에서 1급 살인을 저지른 범법자가 된 벤은 완전 범죄를 기도한다. 요트 사고를 위장해 게리의 시신을 소각하고 사건을 은폐한 벤은 남은 생애를 게리의 신분으로 살아가기로 작정하고 도주의 길에 올라 몬테나주 마운틴 폴스에 정착한다. 심심풀이로 마운틴 폴스의 토착 인물들을 사진에 담았던 벤. 우연히 그 사진이 지역 신문에 게재되면서 그는 일약 유명 사진가가 된다. 그러나 매스컴의 취재 요청이 쇄도하고 온갖 신문, 잡지에서 작업 의뢰가 몰려들면서 그는 숨겨진 과거가 발각될 위기에 처한다. 책을 읽고 난 후 나의 생각. 아침 6시에 일어나 정신없이 출근을 한 뒤 해가 뉘엿뉘엿 넘어갈 때쯤 컴퓨터의 전원을 끄고 집으로 향한다. 다음 날도 마찬가지다. 어느 날 창문 밖 세상을 바라보다가 나는 지금 어디에 있는 거지? 하는 생각을 한 적이 있다. 나는 축구선수를 꿈꿨다. 꽤나 잘하기도 했다. 하지만 이런저런 이유로 나는 현실과 타협했다. 목숨을 걸고 인생을 걸어보자는 생각을 하지 못했던 것이 못내 아쉽다. 내가 원했던 일을 했으면 어땠을까? 어쩌면 성공하지 않아도 좋았을 것이다. 보잘것없는 돈을 벌어도 행복하지 않았을까? 그런 상상을 해본다. 단 한순간도 책상에 앉아 컴퓨터를 들여다볼 때 행복하다고 느낀 적이 없다. 누군가는 일을 행복하려 하냐고 말할 것이다. 그래, 그래서 한순간만이라도 행복한 일을 해보고 싶다는 것이다. 비록 후회할지라도. 누구에게나 다시 인생을 돌려 그때로 돌아간다면 원하는 일을 해보고 싶다는 생각을 할 것이다. 하지만 그런 순간은 돌아오지 않는다. 내 삶에 완벽히 타인으로, 아니, 내가 꿈꿔왔던 일을 하며 살 기회가 온다면 당신은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에 대한 물음을 나는 내게 던졌다. 내가 벤이라면 나는 어떤 선택을 할 것인지 내게 물었다. 그리고 내게 대답했다. 어쩔 수 없잖아.